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은경입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방학이고 또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많이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 키우고 일하고 또 며느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네,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0분씩이라도 운동하고 독서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우리가 너무 무심코 하는 습관인데 이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이건 하지 말아요. 우리 진짜 슬초 가족이라면 이건 하지 맙시다 라고 생각되는 최악의 습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습관인 줄 모르고 했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찌감치 그만두길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습관이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뜨끔하시죠? 소리 지르기가 왜 그렇게까지 안 좋은 습관인지, 소리를 계속 질러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그게 사춘기에 중학생 시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소리를 지르는, 우리가 소리를 왜 지를까요? 왜 지르는지 그 이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지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좋게 말했는데 말을 들었으면 소리를 우리가 왜 질러요? 우리가 그죠? 네. 우리도 얼마나 우아하고 또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문제집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방 정리하고 게임하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우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떠해요? 정말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되는 정말 기괴한 목소리의 그런 고성을 막 지르고 있잖아요. 좋게 말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럴수록 톤을 낮춰야 되고요. 목소리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중요한 원리를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톤을 더 높여도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수이신 고경력 선생님들은 절대 소리를 높이지 않고 낮은 소리로 단호하게 오히려 아이들을 집중시키면서 조용히 풀어나가셨을 때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고 저도 그래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감정이 격해지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또 생기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나 소리는 안 지를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소리가 지르면,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꼭 신경 쓰시고요. 자,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을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경우 나중에 그게 왜 최악의 습관인지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소리를 질러야만 공부를 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면요, 나중에 이 아이는 사춘기 때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왜냐면 소리를 질러서 공부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요, 아이를 무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순간 겁이 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혼나겠구나, 맞겠구나,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가장 크게 돌변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중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안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엄마가 소리를 지르든 매를 들든 뭘 해도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서 했던 아이들은 무서운 존재가 사라지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시기에 억지로라도 무섭게라도 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는 초등 때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가 무서워지지 않는 시기가 되면 아무 힘도 없는 굉장히 임시적인, 일시적인 방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그러니까 번번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말을,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덜 했거나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더 잘하지 못했거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요, 아이가 정말 정말 고쳐야 되는 치명적인 큰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혼내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있잖아요. 친구를 정말 괴롭힌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정말 이 아이의 인격적인 면, 인성적인 면, 성장에 해가 되는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아무리 큰 소리로 혼을 내도 아이는 공부를 덜 했을 때와 부모님을 속였을 때가 같은 크기의 고성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잘못한 상황이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덜 푸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지만, 부모님을 속이고 친구를 괴롭히고 학교 폭력에 준하는 그러한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아이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강한 호된 꾸지람, 정말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게 혼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평소에는 톤을 좀 낮춰야 돼요. 계속 지르던 소리를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도 똑같이 지르면 아이는 이미 소리 지르는 거에 내성이 생겨서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혼났던 아이들이 계속 이제 더 큰 잘못을 해서 혼나도 이게 시급하게 굉장히 절실하게 고쳐야 되는 그런 나쁜 행동인 줄 모른 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바로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요, 혹시 계속적인 그런 고성이 오가는, 계속 소리를 질러서 아이가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는 아닐까라는 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계속 부모님이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조금 더 공부하게 만들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주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똑같은 크기의 계속 고성으로 아이를 컨트롤한 경우에는요, 안타깝지만 이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혼을 내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늘 고성으로 오고 갔었고 늘 잘못할 때마다 고성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분명히 고쳐야 되고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다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건 너의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 친구를 화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자기가 지금 혼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또 폭발을 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정말 그런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가거나 고성이 오가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이러한 것들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결국 우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작게 단호하게 한마디 했을 때 그때 그걸 바로 알아채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루에 소리를 5번 지르셨다, 아니죠, 방학이니까 10번 지르셨죠. 보통 이제 방학 때 한 10번 나갑니다. 그러면 방학 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5번. 학기 중에 보통 한 5번 지르셨다라고 한다면 학기 중에는요, 한 2번, 3번 정도로 줄이시고요. 일주일로 따졌을 때는 소리를 매일매일 질렀다면 5번만 지르자, 3일만 지르자, 2일만 지르자, 1일만 지르자, 이렇게 줄여 가셔야 돼요. 아이는 계속 성장해서 사춘기에 가까이 가고 있고요. 이미 사춘기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가장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공부량, 압도적인 공부량으로 공부해야 하는 고등 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똑같지 않은데, 우리는 점점 더 계속 큰 소리로 고성을 질러서 이 아이를 어떤 그런 협박과 공포와 그런 그냥 어른이니까 아이를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1차원적인 그런 가벼운 수단으로 아이를 조정하려고 하다가는요, 아이가 그 어떤
그 어떤 어른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 어떤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가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같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옳고 어떤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가 어른이 무섭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아이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위협적인 상황, 계속 아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상황,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상황을, 그런 경험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임시적인 방편으로 초등 때 공부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왜 자기가 원하는 꿈 이루면 뭐 그나마라도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사춘기는요,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혹은 랜덤, 어떤 집은 사춘기에 막 크게 고생을 한다더라, 어떤 집은 운이 좋아서 사춘기를 잘 넘어갔다더라. 운이 아니에요. 사춘기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초등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초등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돌려받는 게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초등 때 맺힌 게 없었던 아이들은 사춘기 때 그 호르몬의 영향 속에서도 자기가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고요. 자기 공부니까. 초등 때 임시적인 방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무섭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냥 어떻게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만들고 시험을 더 잘 보게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사라지고 자기들이 맺혀 있던 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괴물 같은 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횟수, 그리고 소리 지르실 때 톤 낮추시고요.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해결될 것 같으면 목소리 큰 집안부터 서울대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목소리 크기로, 목소리 횟수로 아이들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소리 지르는 습관, 이번 겨울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든 고쳐봐야 되겠다, 조절해야 되겠다. 부모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감정에만 이끌리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성숙한 그런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하면서 실천으로 옮기고 시도하는 거랑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랑은 사춘기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정말 많은 소리를 질렀지만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네, 사춘기는 결과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참고 노력했던 결과를 마치 선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실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